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 기상지 9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 다음의 자료에서 추구하는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땡땡땡 옆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돼 있죠. 부모를 버리고 오랑캐물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낳아서 키워주는 거고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연로하시면 자식이 봉양을 해야 되는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승려가 되면 어떻게 된다?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 이거는 오랑캐 짓거리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불교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마지막에 또 뭐가 넣느냐면은 회원 실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죠. 안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호가 회원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회원이라고 하는 얘기와 불교를 비판했다는 얘기가 있으면은 얘기할 거 없죠? 자, 뭐가 되겠습니까? 성리학. 왜?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처음으로 가져온 것은 안양이죠. 언제? 고려 후기 때 충렬왕 때에 원나라에서 처음 가져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성리학과 관계됐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1번 어떻습니까? 윤회 전생가. 그러니까 전생이 있어서 전생에 하는 일에 따라서 현생에 어떤 일이 또는 현생에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내생에 어떤 일이 있는 얘기죠.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생이다 윤회다 뭐 윤회 전생이든 전생 윤회든 하여튼 윤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은 일하면은 다음 세상에 좋게 태어날 것이고 지금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은 전생에 못된 짓 해서 이런 얘기죠. 뭐 그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질 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불교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이죠. 자, 그래서 바로 원인과 결과가 있다. 어땠으면 인과응보, 그죠? 지금의 좋은 일 하면 나중에 바로 좋게.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결국 따진다면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인들이 뭐라고 하는 요즘 서양인들이 불교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지식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누구는 이건희의 손자로 태어났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예쁘게 태어났는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안 생기게 태어난다든지 좀 몸이 좀 불편하게 태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되는가요? 거기서 전생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서양인들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불교가 많이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윤회라고 하는 건 꼭 불교만이 아니라 동양 철학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아마 동양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또 서양에 좋은 건 기독교도 관심이 많죠. 뭐 바꿔볼 만하지 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바로 불교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리학의 비판의 대상인 불교지. 그죠? 성리학 자체가 아니죠. 2번 어떻습니까? 고려 초기에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사상적 근거로 작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상 종교 있는 것보다는 굳이 얘기한다면은 고구려 개성의식이 아닐까.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분이 고려라고 한 이름을 지은 것도 고구려 이름의 다른 별칭인 그러니까 고구려의 다른 이름인 고려를 갖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고구려라 했었고 고려라고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고구려 개성의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3번에 본다면 신라 말기 때 중국에서 들어와서 민간에 크게 유행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풍소지리설이 되지 않을까. 풍소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호족들도 좋아했지만은 바로 민간인들도 좋아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소지리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신라 말기의 선종 스님이 누구? 도선. 여기서 도의하고 혼동하지 말라 했죠. 도의와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은 다 신라 말기 때 스님입니다. 선종 스님입니다. 근데 도선이라고 하는 분은 선종 스님으로서 풍수지리 발전에 기여했고 도의라고 하는 스님은 가지산문이라고 하는 구산 중에 하나를 만드는 등 선종 발전에 기여를 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와 도선을 혼동하지 말고 결국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선과 같은 선종 스님들에 의해서 수용됐다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풍수지리도 봐야 될 것 같고요. 4번에 보시면은 권문세족의 불법 행위를 공격하는 배경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안양 같은 산은 우리는 신진사대부라고 해요. 그러면 신진사대부가 왜 성략을 가져왔습니까? 바로 개혁 이념으로 개혁 사상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럼 왜 개혁을 합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 엉망진창인가 보죠. 그럼 원해 간섭기 때 기득권 세력이 누가 되겠습니까? 권문세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권문세 행위에 대해서 신진사대부가 비판을 한다, 개혁을 하자 얘기했던 것이죠. 다른 게 있다면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의 대농장 소유는 비판했지만은 지주제는 인정했다. 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도 지주거든요. 그래서 지주제까지도 부정했다, 비판했다면 틀려요. 지주제는 인정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뭐 국회의원을 비판하든지 대통령 비판하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확실한 사상적인 어떤 기반, 생각이 있어서 비판하는 것과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씹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항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바로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인 생각 이런 것은 있어야지만이 바로 누구한테 이용당하지도 않고 그냥 뭐가 뛰면은 뭐가 뛴다는 이런 소리 안 듣고 여러분들이 바로 자신의 중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 다음 자료가 작성된 시기의 사회상으로 적절한 거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진은 거 뭐 쓸데없는 거 거기다 왜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밑에 보면 뭐 되어 있습니까? 율곡 이의 형제자매 분재기라 되어 있죠. 자, 분재기가 뭡니까? 재산을 나누는 기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나눌 때 뭐 큰아들이 얼마, 바로 큰딸내미 얼마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재산 분배에 대해서. 근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2잖아요. 자, 2는 몇 세기 때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16세기 사람이죠. 그럼 16세기 사람이니까 조선 중기니까 조선 중기는 결국 조선 전기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떤 얘기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고려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부터 시작을 해서 16세기 즉 조선 중기까지는 조선 전기까지는 뭐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이때까지는 뭐가 되죠? 자, 다 알겠지만은 자녀 균분 상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언제부터 큰아들 우대 상속이 되겠습니까? 17세기 이후에 조선 후기 때부터 큰아들 우대 상속이 되는 것이지 본래 조선 전기까지는 아들, 딸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기억은 어떻습니까? 남녀 차등 상속을 원칙을 했다면 조선 후기죠. 결국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틀렸죠. 니은은 어떻습니까? 성리학적 사회질서, 다른 말로 성리학적 가족윤리가 확립의 됨으로 따라서, 그렇죠? 성리학적 가족윤리가 확립됨에 따라서 그러면 왜 또 틀린 겁니까? 성리학적 가족윤리가 확립된 것은 바로 17세기 이후예요. 자, 그 기틀은 벌써 이왕과 이이 같은 사람들이 16세기 때 성리학을 발전시켜서 그 기틀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한층 더 성리학적 가족윤리가 확립된 것은 조선 후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같은 얘기예요. 결국 조선 후기와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업 듣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은요. 그래서 나도 뭐 어디 가서 특강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런 얘기해 줘. 여성단체 같은 데 가서 특강을 해주잖아요. 그럼 놀래. 진짜 그랬냐,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아들 중심으로 상속을 했던 건 사실은 조선 후기 17, 18, 19, 20. 그죠? 지금 21세기죠. 그럼 21세기도 아들, 딸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이 그 잘못된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 얘기입니다. 뭐 집안 내에서 어쩌고 둘째 치고요. 역사적 측면에 따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더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사회적 윤리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간 기억 니은은 같은 얘기로서 조선 후기와 관계되어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귿번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선 전기 때까지는 어떻게 되죠?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갖는다 했죠? 근데 똑같이 나눠 갖는 이유가 뭐냐? 바로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재산을 모신다든지 하는 것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책임을 분담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가 됐습니까? 재산은 승계한다 이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야? 똑같이 한다면서 변한 건 무슨 얘기야? 똑같이 하는데 어떤 애가 제가 다 할게요. 제가 다 할게요. 즉 집안을 잇는 자식에게는 얼마를 더 준다? 5분의 1을 더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은 돌아가면서 하거나 아니면은 책임을 분담했으나 만약에 재산을 승계하는 자식이 있다면 다른 말 바꾼다면은 집안을 잇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를 더 줬다? 5분의 1을 더 주었다. 다른 말로 5분의 1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또 바로 20%를 주었다. 자, 5분의 1이나 20%나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균분했다. 그죠? 아들, 딸 똑같이 나눠줬다는 얘기죠. 맞죠? 리을번에 보시면은 경국대전의 재산분배 원칙을 따랐다 되어 있죠?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몇 세기 만들어졌습니까? 15세기 만들어졌죠. 15세기. 그죠? 그러면 바로 요거보다 전이니까 15세기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가요. 근데 사실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건국되면서 법이 안정돼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큰아들 우대상속으로 변해가고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변해간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적으로 변했다 해도 잘 변하진 않죠. 그런 복잡한 것을 경국대전에다 명시해 놓은 거지 그냥. 어떻게 한다? 아들, 딸 똑같이 주는 거야. 예를 든다면. 근데 그렇게 따지지 말고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종 때 만들어졌으니까 몇 세기? 15세기.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세요. 생각을 그냥.